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돈의 속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은 빌려보시지 말고 소장해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추천 빌려서 읽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커피 2잔 값으로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저자는 김승호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냉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 회장이 되셨어요.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한국의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회장 있죠. 그 그룹의 회장이 되셨어요. 그룹 이름은 글로벌 외식 그룹 스노우폭스 그룹입니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2020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베스트셀러로 한창 인기를 날렸습니다. 초판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023년도에 다시 증보판을 내셨어요. 이제 증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인쇄된 그 책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작가가 여기서 추가의 글을 더 적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했다는 거예요. 증보. 그래서 이렇게 2023년도에 나온 책을 읽어 드릴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책도 읽었고요. 2023년도 중복판도 읽어 봤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 책은 시원시원해요. 글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글이 아니고요. 차례차례마다 글이 끝맺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에 들어가지고 페이지 펼쳐서 읽고 다시 또 적고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읽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왼편에는 저자 김승호 양력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스노우폭스 회장 김승호가 자필로 펜 글씨로 적어 놨어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글을 한번 이분의 자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돈에 대한 속성을 본인의 간략한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돈의 속성 by 김승호. 출판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펴낸 곳이 출판사네요. 스노우폭스 북스. 이 회장님이 출판사도 하나 가지고 있나봐요. 회장님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네요.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 이게 출판사 이름인가봐요. 이제 플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차례로 들어갑니다. 차례에서 이제 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해 놨습니다. 돈은 인격제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이 등등등등 해가지고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목차를 만들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삼성전자
주식, 부동산, 보험, 경제, 부채, 직장인, 뭐 국제적 수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부의 속성 등등 이제 많은 목차를 통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실패, 책, 신, 동업, 커터벅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돈을 모으는 3가지 습관. 이렇게 2020년도에 책을 이렇게 써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200세 기념 증보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0일 목차를 만들어서 또 이분이 글을 적었네요. 그러면 에필로그는 414쪽에 적혀져 있어요. 저는 200세 기념 증보판에 있는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쭉쭉쭉 읽어 보시고요. 저는 어느 쪽을 읽어 드리고 싶냐면 맞나? 12일 절대로 맨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앞에 거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이 책을 지금 낭독을 하고 있고요. 책을 낭독을 하다 보면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멈춤해서 다시 또 책을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몇 번째 녹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고 해서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그냥 즐겁게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일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여러분, 이분은 전문 작가이지만 뭐 국어 국문을 전문하고 뭐 소설을 쓰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는 좀 이게 그래요. 제가 읽는다고 읽는데 저도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경제서적도 아니고요. 인문서적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계발서 쪽에 가까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참고로 해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럼 다시 또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이들도 워라벨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벨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며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벨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벨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란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일인 것이라며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벨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벨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벨을 즐겼던 20대에서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일 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무엇이 그의 워라벨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줍잖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이 현실이다. 414페이지 에필로그 들어가겠습니다. 책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필로그에서는 그 작가분 김승호 분이 이제 생각을 적은 것이에요. 이 책을 마감하면서 적은 글이겠죠. 책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사장학 개론 수업을 통해 3,000여 명의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동안 돈에 대한 여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적어 본 것입니다. 사실 2020년은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나 수업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안에 격리된 김에 그럭저럭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료 조사와 교정 요청을 도와준 조카딸 박지영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강연이나 수업마다 따라와서 내용을 필사해준 제자 김현진 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기술한 내용에 있는 경제용어, 이론, 숫자 등이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학자가 아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9일 김승호.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격은 17,800원입니다. 괜찮죠, 가격도?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책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